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방 안에는 벽난로도 없고 온풍기도 없습니다. 오직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하나만 믿어야 하죠. 서양인들이라면 바닥에서 어떻게 잠을 자? 라며 기겁하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뜨끈하게 등 좀 지지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방바닥 난방이 사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근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한국의 온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설계에 이를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만들고 현대의 최첨단 보일러 기술로 이어졌는지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한국 건축 난방의 거대한 역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챕터 1 불을 가두다. 온돌의 기원과 아궁이의 철학.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방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불을 피운 열기를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 밑으로 통과시켜 돌을 데우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궁이입니다. 아궁이는 단순히 불을 때우는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에너지원인 동시에 방 전체를 데우는 난방 컨트롤러였죠. 장작 하나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하는 현대의 열병합 발전소와 같은 효율성을 이미 2000년 전에 구현한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오묘합니다. 아궁이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는 고래라고 불리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때 바닥에 깔린 커다란 돌, 구들장이 이 열기를 가두어 두죠. 돌의 특성인 열전 도율과 비열을 이용해 불이 꺼진 뒤에도 수십 시간 동안 은은한 온기를 내뿜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곳은 돌의 두께를 조절해 한번 불을 떼면 100일 동안 온기가 유지되었다는 전설적인 아자방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챕터 2 온돌이 바꾼 한국인의 유전자 DNA. 이 난방 방식은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왜 서양은 침대 생활을 하고 한국은 바닥 생활을 할까요? 답은 난방에 있습니다. 서양의 벽난로는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위쪽은 따뜻하지만 발치에는 찬바람이 돕니다. 그러니 바닥에서 떨어져 잠을 자야 했죠. 반면 한국은 바닥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도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뜨끈한 구들장 위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안식처였기 때문이죠. 엉덩이가 무겁다거나 등을 지진다는 표현도 온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표현들입니다. 챕터 3 격동의 시대. 연탄과 구멍탄의 명암. 시간이 흘러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서 70년대 땔감이 부족해지자 아궁이에는 장작 대신 연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연탄은 저렴하고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억인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침 뉴스에는 매일같이 연탄가스로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들장이 미세하게 갈라지면 그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온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은 더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챕터 4 파이프의 혁명. 수순환식 보일러의 등장. 1980년대 드디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매캐한 연기와 가스 위험이 있는 공기 순환식 대신 파이프 속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는 수순환식 난방, 즉 현대적 의미의 보일러가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궁이에서 연기를 마시며 불을 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작은 기계 하나가 온 집안 바닥을 고르게 데워주는 시대가 온 것이죠. 비유하자면 과거의 온돌이 직화구이였다면 현대의 보일러는 저온 조리와 같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정교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문화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1등.
공신도 바로 이 효율적인 보일러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챕터 5. 전 세계가 탐내는 K- 난방, 미래로 가다. 이제 한국의 난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한국식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럭셔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먼지가 날리지 않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고르게 체온을 유지해주는 방식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과 결합해 퇴근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방을 데워놓고 인공지능이 외부 온도에 맞춰 최적의 열량을 계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상들의 아궁이가 인공지능 보일러로 완벽하게 변신한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궁이의 불꽃에서 시작해 현대 스마트 보일러까지 한국 난방의 위대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가족이 함께 바닥에 모여 앉아 온기를 나누던 그 정서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따뜻한 방바닥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기술적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밤 방바닥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 속에 담긴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핵심 요약. 한국의 난방은 직접 불을 떼던 고대 온돌에서 위험을 극복한 연탄 시대를 거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순환식 보일러로 진화하며 우리만의 고유한 좌식 문화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은 침대파인가요? 아니면 뜨끈한 바닥파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